자, 평안한 하루 시작하고 계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선 여행객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뉴스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법을 인정한 캐시우드, 하지만 기술주는 아니라고 말을 한 캐시우드 이야기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의 감재칩이 없다. 공급 부족에 내년까지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선이라 하면 결국에는 미국 국내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현재 국가별로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여행은 현재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신규 확진 73%가 해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감염자 10명 중 7명은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항공권 예약 건수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자, 이 그래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날짜학에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사실 10월쯤이 됐을 때 숫자들이 조금 애매해서 이거 좀 숫자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 숫자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19년 수준으로 따라 붙고 있죠. 12월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오미크론이 터진 다음에도 조금 감소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거의 붙어버렸죠. 20년간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델타 항공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국내 여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여행 수요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소한 미국 내 여행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국내 여행 먼저 살펴보면은 연휴 전에 비해서 지금 13% 정도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휴는 이제 그거죠. 땡스기빙과 그런 연휴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었던 그 연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전보다 13% 빠졌죠. 그 땡스기빙 전후로 해서 오미크론이 발생했으니까 그 직전보다 13% 빠졌으니까 한 10% 빠졌는데 해외여행은 그 전에 비해 27% 빠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럽이 셧다운이 됐고 락다운이 됐으니까 가기도 힘든 것도 있을 거고요. 해외는 좀 부담스럽지만 일단 국내 여행은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 레저 예매 같은 경우에도 2.5% 하락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미크론 상황이 여전히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여행항공 쪽에서의 의견이라는 거죠. 자, 또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스피릿 에어라인 등 국내선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 항공사의 홈페이지 사용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는 직전주보다 되려 15%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실제 여행객 수는 줄어들었는데 검색이나 방문자 수는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고의 한 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미크론 분위기란 좀 이런 분위기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컨택트주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최근에 처음에 오미크론이 발견됐을 때는 항공주라든지 크루즈주, 그 다음에 여행주 등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모습이 전체 주가는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 여행 관련주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여행주 그리고 크루즈주는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바닥을 조금 더 다져봤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크루즈주 많이 올랐고 현재 항공주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항공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여행주 역시 같은 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저점 매수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인데 지금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지금 이 타이밍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 안 잡으면은 또 다시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컨택트주는 잘 보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버블이 딴 캐시우드, 그러는 기술주는 아니다. 자, 캐시우드 관련된 뉴스인데요. 캐시우드가 버블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기술주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사실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걱정할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된다.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 주식들은 잘 갈 것이다라는 되게 찬양론자죠. 잘 될 거란 시장 긍정론자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사실 캐시우드가 12월 17일 날 자기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썼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 관련된 뉴스 보도가 정리 형태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걸 좀 바탕으로 보면 알겠지만, 자, 시장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했다. 요거 자체도 사실은 좀 새롭죠. 캐시우드가 그런 말 했다는 거. 근데 역시 원론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술주에는 버블이 없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요게 그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혁신주는 버블이 아니다. 기술주에는 깊은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 건데요. 자, 문제 핵심은 스테이 앳 홈주, 즉 언택트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주식이 세 가지 있는데요. 줌, 도큐사인, 텔라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식이 사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ETF 상품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주식들 중에 한 종류의 여러 가지입니다. 줌이야 잘 아시는 이제 화상회의 이제 앱이고요, 서비스고요. 도큐사인 또 이제 언택트 이제 결제 사인 서비스죠. 자, 이런 주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최고점에 대비해서 줌과 도큐사인, 텔라독이 주가가 무려 50%, 60%, 텔라독은 70% 빠졌다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진 언택트 대표주 3인방인데 이런 상황에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들을 많이 최근에 더욱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팔고 있을 때 캐시우드는 이걸 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매치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담다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실적도 좋지 않아요. 많이 나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의 말은 이겁니다. 이 주식들이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밑에가 이제 실적이거든요. 자,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줌이 더 좋은 실적을 냈고, 도큐사인이 좋은 실적을 냈고, 텔라독은 100%가 넘는 수익 실적을 내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알맹이 없는 성장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 주식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게 바로 캐시우드의 말이거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EBT DA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비타 티타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반영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런 비용을 제하기 전 이제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고, 이런 영업이익 역시 굉장히 세 개의 회사들이 알차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도큐사인이 돋보이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내재 가치가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이게 이제 캐시우드의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우드에 대한, 캐시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아크인베스트는 다른 사람이 팔 때 더 사들였다는 이 반대 전략, 이 전략이 과연 잘 먹힐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앞서 컨택트주도 마찬가지로 바닥일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가 문제라면, 이 금방 말씀드린 언택트주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언택트 중에서도 부진한 언택트주이기 때문에 이 주식들을 언제 담아야 되냐, 이게 결국에 관건이라는 거죠. 자, 단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S&P 500의 평균 PER이 24 정도 되는데 줌의 PER이 54라는 겁니다. 즉 과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과대평가되어 있는 줌인데 과연 이거를 캐시우드의 말대로 실적만 보고 과연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비판론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엔 여기서 변동성에 투자를 할래, 안정적인 투자를 할래, 승부처라는 것인데, 변동성에 투자를 해서 더욱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이런 전략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의 내용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프렌치 프라이 떨어진 맥도날드, 공급 부족 언제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자,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요번에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 프렌치 프라이가 없어서 맥도날드가 위기를 겪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빅맥의 프렌치 프라이를 제공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 기사에서는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일본에 수입되는 감자, 그 프렌치 프라이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수입하는 감자인데, 지금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배들이 홍수 피해와 코로나 영향으로 가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자가 오지 못해서 지금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알감자, 큰 감자가 못 오고 있고, 그래서 작은 감자는 아직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은 못 제공은 하는 건 아닌데,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진짜로 난리 나기 직전이다 라는 게 지금 일본 상황이라고 해요.
네, 이러한 재고 부족 사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재고 부족이 맥도날드 안에서만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밀크쉐이크가 떨어져서 밀크쉐이크 공급이 안 됐었고요. 이번에 일본에서는 감자칩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여러 패스트푸드점이나 여러 이제 식품 업체에서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죠. 반도체 부족이 2022년 최대 변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산업단에선 최고 현안인 게 맞죠. 전자장치에 쓰이는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시장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 전망은 올해 부족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반도체가 쓰이는 산업 영역만 169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 5월까지 칩 부족 손실이 아마 90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이 가장 심했죠. 자동차 부분에서만 60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3대 칩 메이커들이 2021년에만 600억 달러를 투자하게 했었고요. 이제 22년에도 추가 계획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엄청난 공장 설비 투자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흥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 기준으로는 반도체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20주, 한 넉 달에서 50주, 1년이 기다려야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쯤에는 10에서 20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이게 좋아진 일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반도체 부족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제 다뤄졌던 애플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제품 생산 차질이 내년 1분기 최고 실적을 기대하는 애플의 발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 반도체 부족이 어떤 사회적 그리고 산업적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